저번 동영상에서 자바에서의 상수의 정의와 상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상수는 5, 3.14, 마이너스 20 같은 이런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를 상수라 그러죠. 자바에서 상수는 프로그래밍 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값을 상수라 그랬죠. 그 상수는 우리 일상생활처럼 숫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숫자의 어떤 그 상수명을 할당해서 그 상수명으로 이제 프로그램 시에 그 상수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원주율이라면 pi 대문자로 상수명을 짓는다 그랬죠. 파이라고 이제 원주율 값을 할당하고 난 다음에 그 파이를 이제 프로그래밍 시에 이제 그 상수로 사용하는 거죠. 자, 어제 안 한 걸 추가를 해보면, 자, 우리 그 자바에서는 literal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뭐 자바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용어죠. 보면 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literal은 자, 일상생활에서는 5, 3.14 같은 숫자를 상수라 그러죠. 말씀드렸죠. 그러나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구체적인 값이나 문자를 literal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현실에서 말씀드렸듯이 5, 마이너스 20, 3.14, 1592, 뭐 이런 숫자를 상수라 그러죠. 자, 근데 이제 자바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숫자를 상수라 그러지 않고 상수란 개념은 우리 앞에서 했죠. 다르게 liter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에서 literal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인 값이죠. 값, 데이터, 데이터를 literal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뭐좀 숫자 literal 말씀드렸듯이 5, 3.14 이런 이진수, 0, 6, 7은 앞에 0이 붙으면 8진수죠. 8진수, 0x는 16진수죠. 16진수 이런 숫자 데이터. 그리고 문자 리터럴이죠. 우리 앞에서 실습한 뭐 안녕하세요 이런 문자열, 홍길동 이름, 그리고 이런 IP 주소, 이런 이제 도메인 네임, 그리고 이런 전화번호 등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구체적인 데이터죠, 데이터. 데이터를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리터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바를 했으니까 자바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리터럴이라고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바의 변수나 상수에 할당되는 구체적인 값이죠. 예를 들어 int에서 num은 20일 때 num은 변수고 요 할당되는 요 20이 요게 리터럴이라 이거죠. 리터럴 구체적인 값 데이터 문자열도 동일하겠죠. 알아두세요. 자, 그럼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에서 다루는 기본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일상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죠. 사람 입장에서 자료의 종류는 다양하죠.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자료, 데이터라는 의미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영장에서 다 했죠. 뭐 숫자도 될 수 있고, 문자, 기호, 색상도 뭐 데이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컴퓨터도 역시 자료를 입력해서 처리하죠. 그러나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료들을 동일한 자료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죠. 그럼 이번 절에서는 자바가 처리하는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바는 어떤 걸 자료로 처리하느냐, 자료로 인식하느냐, 그 자료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 자료형 알아보기. 자, 자바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자료형은 수치형과 논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밑에 표가 있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수치형은 일상에서 쓰는 정수나 실수를 가리킵니다. 논리형은 참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어, 기본 자료형 또는 데이터라 그러죠. 는 모두 8가지입니다. 자바에서의 기본 자료형은 모두 8가지다 이거죠. 중요합니다. 자, 보면
자바에서 다루는 기본 자료형의 종류죠. 크게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본형 데이터, 참조형 데이터, 여기 데이터라는 말도 쓰고 이제 자료라는 말을 쓰죠. 실무에서는 이제 데이터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참조형 자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죠. 자, 기본형 자료는 다시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수치형과 논리형 나온다 이거죠. 수치형에는 자 이런 식으로 바이트, 쇼트, 인트롱 요게 정수형이죠. 정수. 자, 인트는 우리 앞에서 했죠. 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나눈 거는 이제 뒤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플로트, 더블 요거는 실수형. 차는 이제 캐릭터 약자죠. 차 타입은 요거는 문자죠. 문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형은 7개다 이거죠. 그리고 논리형은 불린이죠. 불린은 true, false. 참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의 기본 자료형은 8개다 이거 8개. 8가지. 중요합니다. 자, 그 외의 자료형은 다 참조형 자료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실습한 문자열 있죠, 문자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문자열은 참조형 자료다 그죠. 그 외에 우리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뭐 배열, 클래스 인스턴스, 뭐 인터페이스 등등등. 요 8가지를 제외한 다른 자료는 다 참조형 자료다 그죠. 문자열도 참조형 자료입니다. 자, 구분 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자료형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표 3-5는 각 기본 자료형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리형은 참 거짓의 정보만을 저장함으로 1바이트가 할당되나 그중 1비트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논리형은 true, false만 나타내죠. 논리형은 참, 영어로 true, 거짓은 false죠. 펄스의 정보만을 나타내므로 1바이트가 할당되나 그중 1비트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을 나타내려고 하면 1비트만 있으면 되죠. 참은 1이고 거짓은 0. 그런데 실제 이제 논리형 자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비트만 할당되는 게 아니라 1바이트 할당돼서 거기서 1비트만 쓴다 이거죠. 문자형은 자, 먼저 표 3-5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논리형,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아까 기본형, 자료형 8가지를 나타내는 거죠. 논리형은 키워드가 불린이죠. 보면 메모리 크기 1비트죠. 근데 1바이트가 할당되죠. 그 중에서 1비트만 사용된다. 이거죠.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그리고 표현 범위는 true 또는 false. 영 아니면 1이겠죠. 자, 그리고 문자형은 키보드 입력 시에 다시 문자 유니코드로 변환되어서 메모리에 2바이트의 전압입니다. 문자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키보드 A, B, C, D 있죠. 그 각각의 알파벳, 대소문자, 그걸 나타내는 거죠. 자,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A를 입력하면 결국 그 자료 A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2바이트가 이제 할당이 된다. 이거 메모리 크기 2바이트. 기본 값은 0이죠. 보면 표현 범위는 2바이트니까 2바이트는 이제 비트로 환산하면 2 곱하기 8이 2의 16비트죠. 2의 16승까지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0에서 65,535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이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가 클수록 큰 수가 이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수형. 정수형은 네 가지죠. 자, 여기에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정수형은 바이트, 셔츠, 인트, 롱, 롱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형의 종류가 많은 이유는 같은 정수를 입력받더라도 그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할당된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서 정수의 자료형이 결정됩니다.
실수도 마찬가지로 입력받은 실수에 대해서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자료형이 결정됩니다. 기본값은 그 자료형으로 변수 선언 시 그 변수에 최초 할당되는 초기값을 의미합니다. 표현 범위는 당연히 메모리 크기가 클수록 더 큰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각각의 자료형을 상세히 다루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아까 논리형은 했죠. 자, 문자형은 차 타입이죠. 키보드에 있는 문자를 의미하는 거죠. 입력하면 2바이트가 메모리 할당되죠. 저장하기 위해서. 자, 정수형은 보면 바이트, 쇼트, 인트, 롱 4가지죠. 자, 여러분들이 뭐 정수라는 건 우리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정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정수 예를 들어 5를 입력했다. 키보드에 5를 입력했는데 이제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겠죠. 자, 메모리에 저장하는데 이제 5를 1바이트를 해서 1바이트를 할당해서 5를 저장한다. 그러면 요 5는 메모리 할당된 크기가 1바이트니까 요는 바이트 타입 정수다. 이제 바이트형 정수. 바이트형 정수다. 그죠? 반면에 5에 2바이트 할당되면 물론 저장될 때는 다 이진수로 변환되겠죠. 2바이트 할당되면 요5는 쇼트다 이거죠. 동일하게 이제 4바이트가 할당되면 우리 앞에서 사용했죠. 4바이트가 할당되면 인테저 타입 정수다 이거죠. 8바이트는 롱 타입이다. 롱 타입. 자, 이런 식으로 같은 5를 입력하더라도 5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몇 바이트가 할당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5의 정수형 데이터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4가지다 이거죠. 당연히 여기 보면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가 클수록 표현할 수 있는 값이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수를 입력했을 때는 그 수를 저장할 수 있게끔 충분히 큰 이제 메모리를 먼저 할당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뒤에서 정수형 변수 선언 시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수형 있죠, 실수는 우리 현실에서 실수 있죠. 소수점 있는 수, 3.14, 5.6,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가 있는 수죠. 정수도 5.0 하면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런 실수 자료를 말하는 거죠.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실수 자료형이 플롯하고 더블 있죠. 보면 나누는 기준이 똑같이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죠. 플롯은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다 이거죠. 자, 기본값은 0이죠. 보면 이제 더블이 8바이트니까 이제 더 큰 실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본값이 있죠. 기본값. 자, 요 기본값은 자, 기본값은 우리 앞에서 변수 선언하면 반드시 초기화를 해두라고 했죠. 자, 우리 앞에서는 사용한 이제 변수는 이제 메서드 내에서 선언되는 이제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는 반드시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강제적으로 초기화를 해줬죠. 근데 이제 우리 뒤에서 이제 클래스 부분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클래스 내에서 선언되는 이제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는 초기화를 안 해주면 각각의 멤버 변수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 요 기본값 있죠. 기본값으로 이제 초기값이 결정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int num이라고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우리가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num이 인테저 타입이니까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클래스 부분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값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 보면 이제 수치형 데이터는 다 0이죠. 그리고 논리형은 펄스가 되고. 자, 8가지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형의 요 예약어 또는 키워드를 가죠. 요 예약어는 우리 앞에서도 이미 써봤죠. 우리 정수형 변수 선언할 때 int num이라고 했죠. 요 예약어는 우리 변수 선언 시에 이제 사용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있죠. 자료형의 예약어 또는 키워드죠. 변수 선언 시 사용한 int처럼 각 자료형에 대한 예약어들은 해당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선언 시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각 자료형의 예약으로 변수 선언 시 각 예약어의 자료에 해당되는 메모리를 변수에 할당하죠. 그러니까 우리 int는 하면 4바이트 할당됐죠. 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long
럼 하면 변수에는 8바이트가 할당되겠죠. 여기 있는 메모리 사이즈만큼 변수에 할당된다. 그런 의미죠. 자, 잠깐 복습이죠. 자바의 기본 자령은 크게 논리형, 무슨 형으로 나눌 수 있죠. 8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바의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바의 기본 자료형은 8가지다. 그 외에는 다 참조 자료형이다. 문자열은 참조 자료형이다. 알아두세요. 자, 자바의 기본 자료형의 종류 8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동영상 찍고 난 다음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값. 기본값이 지금 논리형 펄스고, 다 문자형부터 실수형까지는 다 0이죠. 요게 기본값이 쓰여 있는 데가 보면, 참고로 자료형의 기본값에서 변수는 선언 후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배웠죠. 그러나 클래스 내에서 해당 자료형으로 멤버 변수 선언 후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각각의 자료형의 기본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래스 부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는 우리 그 변수 배울 때 이제 int num 하면 반드시 num은 10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줬죠. 이유는 요 num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메인 메소드 내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라고 했죠. 지역 변수, 로컬 바리어블. 지역 변수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선언 후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 뒤에서 이제 클래스 부분에서 이제 학습하겠지만 클래스의 멤버 변수, 요건 지역 변수고 멤버 변수 선언 시에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int num에서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를 선언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초기화를 해주지 않으면 요 num은 인테저로 선언됐으니까 인테저의 기본값은 0이죠. 그러니까 요 num은 이제 멤버 변수로 선언되면 0으로 내부적으로 초기화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클래스 부분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값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